안녕하십니까, 엄민욱입니다. 오늘은 학 제2대구치에서 발치 후 초기 고정을 얻을 수 있는 경우와 초기 고정을 얻을 수 없는 경우, 즉 GBR을 먼저 시행하는 경우 두 술식을 비교해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염증도 심하겠지만 발치 후 하치조신경과 너무 가까워서 바로 임플란트 식립이나 또는 식립 시 초기 고정을 얻기 어려운 경우 GBR을 먼저 하고 임플란트 하는 경우를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하악 우측 제2대구치 발치 후 2주 소견입니다. 염증으로 인해서 블러드 클럿이 잘 차지 않고 이니셜 앱셀리아라이제이션도 실패하였죠. 그래서 플랩 열고 몰더블 오토비티 덴틴 파우더, 이 경우에 있어서는 그림에 보시는 대로 이렇게 아주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에나멜이고 그 외의 부분이 덴틴입니다. 그래서 환자의 블러드 클럿과 함께 믹스하여 몰더블 타입으로 만들어서 우측 그림과 같이 포켓 내 GBR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에나멜과 덴틴으로 일부러 구분해 보았고요. 시초하였습니다. 약 3개월 후 다시 플랩을 열어서 소켓에 차인 뼈를 확인했고요. 이때 이제 많은 선생님들과의 이제 약간 혼동되는 부분이, 이때 생긴 뼈는 미네랄라이제이션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단단하지 않습니다. 또한 덴틴 파우더 자체가 메이저 컴포넌트가 물론 미네랄이 있지만 콜라제너스 네이처이기 때문에 이때 다른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 제제와 마찬가지로 단단하지 않고 콜라제너스 네이처를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이것을 뼈가 녹은 것으로 착각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은데, 덴틴의 경우에 있어서 그렇지 않다는 걸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뼈와 소켓의 경계 부위와 새로 형성된 오분본이 보이시지요. 여기에 트래핀 바이옵시하고, 물론 임플란트 프랙과 거의 동일하죠. 트래핀 바이옵시해서 확인하고 그 자리에 임플란트를 식립하였습니다. 이 바이옵시를 보시면 지금처럼 롱스팬으로 바이옵시를 해낸 것인데, 확대해서 보면 이미 거의 대부분이 누본 포메이션으로 바뀌어 있죠. 그리고 덴틴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기 디펙트에 나와 있는 포린바디는 전부 에나멜입니다. 에나멜 자체도 셀룰라 업접션이 되거나 또는 바이오디그레데이션이 되거나 하는 흡수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 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흡수되는 부위가 새로운 뼈로 리플레이스먼트 되는가 안 되는가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누번으로 대체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트래핀 바이옵시를 3개월에 해보면 덴틴은 이미 완전히 녹아서 누본으로 대체되고 있다. 에나멜은 메이저 컴포넌트가 96%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인 에나멜은 바이오디그레데이션 또는 셀룰라 업접션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흡수되는 부위는 새로운 뼈로 교체되고 있다 가 트래핀 바이옵시의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임플란트 심고 4개월 후에 2차 수술 때의 모습이고, 힐링 어바트먼트 장착하였습니다. 발치 후에 GBR 전의 모습이고, GBR 하고 사진인데 보시다시피 약 3분의 2 또는 2분의 1 정도 덴틴 파우더가 들어가 있고, 이렇게 아주 까맣게 보이는 부위가 에나멜이 되겠고 그 외의 부분이 덴틴 파우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GBR하고 약 3개월 후에 임플란트 식립하였는데, 나머지 월에서부터 전체적으로 GBR 한 부위와 나머지 부위에 뼈가 많이 형성된 것으로 보이고, 특이할 것은 에나멜이 거의 다 흡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한두 개 정도의 에나멜이 아직 남아있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GBR 후 6개월, 임플란트 싣고 약 3개월 후의 모습은 소켓월 내부는 거의 이식된 파우더가 흡수되어 새로운 뼈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경계 부위가 다 무너진 것으로 알 수가 있죠. 소켓월의 경계 부위는 완전히 무너지고 누본 캔슬러스 본 라이크 스트럭처로 바뀌고 있는데, 여기 S1 스테이지, 즉 로딩하고 12개월 전후의 스테이지를 보시면 좌측 그림에 명확지 않았던 임플란트 넥 에어리아, 즉 알베올라 크레스열의 코티칼 본이 형성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스테이지 2, 즉 로딩 2 years, within 2 years 내에 보시면 토탈로는 임플란트 싣고 2년 6개월이 되었네요. 코티칼본이 버칼 앤 링괄 상당히 많은 양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널 프로세시스로 잘 사용하고 있으며 소켓 프리저베이션 에어리아, 즉 넥 에어리아의 코티칼본과 캔설러스 본을 잘 형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발치 후 바로 이니셜 스테빌리티를 얻을 수 있는 만큼 발치 기저부에서 하치조신경과의 거리가 충분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발치 후 4주 후 다시 플랩을 열었더니 매우 잘 형성된 발치와의 아주 사운드한 그래듈레이션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이 그래듈레이션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프랩하여 임플란트 식립하였습니다. 임플란트 식립하고 노출된 4개 내지 5개의 비추를 덴틴 파우더를 이용하여 버티칼 호라이존탈 어그멘테이션을 시행하였죠. GBR입니다. 이렇게 몰더블 타입이므로 움직이지 않아서 갖다 놓고 손가락으로 누르거나 또는 인스트루먼트로 잘 다듬으면 이렇게 임플란트에 노출된 부위를 감쌀 수 있고 또 블러드와 흡수되고 있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발치 전 사진이고요. 엔도 후의 루트가 거의 다 녹았고 이레귤러한 소켓 경계 부위를 보이고 있어서 염증 중이라는 걸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저희가 약 4주 기다린 후에 임플란트 식립과 GBR을 하였는데 핵심 포인트는 바칼 부위에 4개 내지 5개 노출된 이 부위가 되겠으며 링괄 쪽의 리페어가 되겠습니다. 임플란트 식립 후 약 4개월 후에 세컨드 서저리 로딩하였는데 이미 이때 약간 증가된 라디오페시티로 바칼의 GBR 에어리아가 본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겠고 링괄도 코티칼 플레이트가 약간 형성돼 가고 있는 모습을 알 수가 있겠죠. S1 스테이지, 즉 로딩 후 12개월 전후에 파이널 프로세스와 함께 바칼본은 엄청난 형태의 사운드한 코티칼본을 형성하고 있고 링괄에도 코티칼본을 잘 형성하고 있습니다. S2, 즉 로딩 2year에 해당하는, 즉 로딩 후 2년 전후에 해당할 때를 보면 바칼본의 코티칼본은 잘 유지하고 있고 링괄본의 코티칼본도 더욱더 형성되는데 특이한 점은 이렇게 코티칼본을 형성하고, 즉 보철 로딩이 지속됨에 따라 코티칼본의 형성 및 유지뿐만 아니라 캔서러스 본이 잘 발달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포인트죠. 로딩을 잘 받고 펑셔널하게 본이 리모델링 되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케이스를 보면 이식제 흡수는 약 3개월 정도에 완성된다. 특히 에나멜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에나멜의 흡수도 확인할 수 있었다. 스테이지 1 스테이지, 즉 보철 로딩 후 12개월 전후에 사운드 코티코 캔서러스 본이 완성되는 것으로 보이고, 이 시기는 GBR 후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경우와 또는 동시에 시행하는 수칙에서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미닝이었습니다.